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과 맹희석 부의장에 대한 동시 불신임안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전환시의 인구가 시승격 이후 62년 만에 70만을 돌파했습니다. 천안 자이타워 수분양자들이 부실 시공과 사기 분양 등의 이유를 들며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지속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131주년을 맞아 천안에서 벌어졌던 세송산 전투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여 년간 천안과 아산의 숙제로 남았던 천안 신방동과 아산 배방 휴대리의 경계 조정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년 365일 언제나 시민만을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뛰며 천안시의 발전과 천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5월 19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의 이른바 모교 졸업식 음주 추태 파문 이후 의회 안팎에서는 홍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후 사퇴의사 피력과 셀프 철회 등이 오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내기에 이르렀고, 이에 맞서는 민주당 측 의원들도 맹희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 하루에 의장과 부의장 모두의 불신임안이 본회의에서 심의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아산시의회가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홍성표 의장과 맹희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동시에 상정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기에 이날 회의 전 아산시의회는 무척 긴장감이 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의장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이를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윤원준 의원은 홍 의장의 음주 후 모교 졸업식 참석이 지방의회 품위 훼손을 일으켰으며 의장직 사퇴 표명과 철회를 반복하며 의장으로서의 회의 진행 책임 소홀 등의 이유를 들어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월 아산시의회 의장의 직함으로 모교 졸업식 행사에 참석해 음주 상태로 축사를 진행하여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술의 제3조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미 윤리특위가 홍 의장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내렸고, 같은 안건으로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미 본사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아산시 시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자문을 의뢰하였고, 의회 한 건의 징계 수준을 공개회의에서 사과가 적합하다. 자문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서는 두부자 중한 출석정지 1개월로 중징계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 기간 중에 다시금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위반상 명시한 일사부재리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됐습니다. 지방자치법은 불신임안 의결 정족수를 제적위원회 과반을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희석 부의장에 대한 표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맹 부의장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이번 안건 상정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부의장 또한 아산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의 시민들이 음주 축사 등으로 우리를 일으킨 의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동의한 것입니다. 맹 부의장에 대한 투표 역시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과반을 넘어서지 못해 부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상 초유의 의장과 부의장의 동시 불신임안 상정은 앞으로의 의원의 분위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원내 여야 의원들 간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지난 14일이기에 인구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인구 증가 정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이뤄낸 천안시는 70만 돌파를 기점으로 앞으로 100만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는 생각입니다. 이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천안시의 인구가 70만을 돌파했습니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천안시의 인구는 70만 2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말 69만 7,299명보다 2,730명 증가한 수치이고 1963년 시 승격 당시와 비교했을 땐 무려 11배가 증가한 수치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이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천안시의 인구 성장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국가 위기 속에서도 어제 14일 기준 우리 시는 인구 70만 29명으로 70만을 돌파하여 중요한 천안시에 이종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동팔달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단지 조성 추진, 또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또 정주 체류 여건 조성 등을 통해서 천안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결과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70만 달성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해온 도시 정책의 성과이자 시민과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이룬 시너지 효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70만 돌파를 한 천안시는 이제 100만 도시로의 도약을 꿈꾼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천안시의 생활 인구를 17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시는 지역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인구 100만 달성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그동안 천안TV는 지역의 많은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드렸습니다. 천안 자이타워도 그중 한 곳인데요. 지난 2월에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이들은 시행사 측에 대해 잘못된 분양과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들에 대한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자이타워 수 분양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사기 분양과 부실 시공 문제를 지적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던 이들은 지난 13일에도 현장으로 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들은 지난 2월에 가졌던 기자회견 당시에도 부실 시공과 관련한 문제를 특히 거론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 협의회 측도 시행, 시공사, 천안시, 부실공사를 눈감아준 감리단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기 분양과 이 부실 시공에 대한 이런 집회도 하고 있고 법적 소송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 잘못된 사기 분양과 부실 시공 그거를 또 옹호하는 천안시청 그리고 부실 시공을 눈 감고 이상 없다고 감리를 해준 감리분들 다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일이 원활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행시공사에서 지금에라도 저희가 원하는 계약 해제를 해주시고 그들이 뭐 말한 대로 자신 있는 자이타워 건물이면 재판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 관계자는 천안TV에 지난 4월 분양계획 해지 소송과 관련한 판결이 있었고 시행사가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다른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이 사례와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모두 수분양자들이 패소한 전례가 있다며 시행사 책임을 주장하는 수분양자들의 의견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올해는 지난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후 13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처음 호남 지방에서 일어났던 동학 농민혁명은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천안의 세성산에서도 동학도들과 관군들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천안TV는 동학 농민혁명 131주년을 맞아 1894년 11월에 벌어졌던 천안 세성산 전투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1894년
호남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동학농민혁명은 처음엔 민중들이 정부의 부조리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일제가 인천을 통해 조선 침략을 시작했고 이를 지켜보던 일반 민중들은 정부의 부조리에 대항하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한 방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방법을 바꿔 나갔습니다. 그해 11월 이에 대한 의미를 갖고 전투를 가졌던 게 바로 천안 세성산 전투입니다. 천안 역사문화연구회는 그동안 꾸준히 세성산 전투에 대한 학술적 의미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었으며 다수의 시민들과 함께 세성산 전투 위령비를 세우고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를 매년 마련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전투가 일제의 침략에 대응하는 동학농민군의 최북단 전투로서 세성산 전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민중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천안 역시 천안 민중들이 함께 봉기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게 됐는데 그 의미가 드러난 곳이 바로 목천 지역에 있는 세성산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 속에서는 세성산 전투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고요.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는 반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동학농민군의 최북단 전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 역사문화연구회는 이 전투에 앞서 같은 해 9월 벌어진 천안 남산 전투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투는 동학군이 일본군 6명을 사살했던 사건인데 이는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닌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의료원 저항이었다면서 남산 전투와 세성산 전투는 구국이라는 대의 속에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실장은 이 세성산 전투가 시민들이 함께 알아가야 할 지역사의 한 부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들이 합심해서 세성산 전투의 의미를 알리는 작업들을 해왔고요.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천안 시민들이 함께 알아가야 할 중요한 천안 지역사의 한 부분임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 앞 휴대를 이뤄내는 당초 중학교와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양 도시 간 행정구역 문제로 인해 10여 년간 정체돼 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학교 설립 문제도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경계 조정 문제는 양도시가 10여 년간 숙제로 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통과됐고 이 안은 내달 7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신방동 2182번지 및 2183번지는 아산시에, 휴대리 633번지는 천안시에 각각 편입되게 됩니다. 이번 경계 조정은 아산 탕정 택지 개발 지구 내 신설이 확정된 특수학교와 중학교 한 곳의 원활한 개교를 위한 것으로서 2014년 천안 아산 행정협의회에서 경계 조정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 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천안시 의회가 이 안을 부결시키면서 제동이 걸렸고 이어 도의회가 양 도시의 경계 조정 협의를 도출하면서 급물살을 타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학교 설립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자 교육당국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 지역에 지자체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돼가지고 수건 사업이었던 이제 특수학교를 그 지역에다가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원거리 통학이라 할까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좀 더 접근성이 훌륭한 그런 학교를 만들게 돼서 뭐 굉장히 기쁜 거지요. 뭐. 천안과 아산, 양 지자체 역시 천안과 아산 학생들에게 모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무척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전국의 축구 동호인들이 천안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천안 오룡기 전국 동호인 축구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대학 동아리부터 60대 어르신들까지 함께한 이번 대회에 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천안 오룡기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가 이틀간의 열전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50대와 60대 연령별 팀들의 경기는 물론 직장인부 그리고 올해 처음 신설된 대학 동아리 팀들의 경기가 열려 다양한 연령층들의 팀들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습니다. 특히 대학부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다양한 팀들과 함께한 이번 대회에 큰 만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날도 좋은데 이렇게 대학생도 그렇고 다른 어른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화합할 수 있는 축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직장인부에서는 당진의 중해제약팀이 천안 계양전기팀을 승부차기 끝에 누르고 우승 상금 200만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대학부에서는 선문대학교 선문FC가 단국대 축구연구회를 승부차기에서 이기며 우승했고 50대부에서는 인천 서구, 60대부에서는 안양 60팀이 각각 2대회 우승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 천안시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을 구입하려는 범죄 시도가 발생해 천안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4일 한 청소용품 판매 업체로부터 시 공무원이 천안시 직인이 찍힌 물품 구매 확약서를 제시하며 납품을 요청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시 당국의 확인 결과 이 문서는 위조된 공문이었으며 기재된 공무원 이름 역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공무원 사칭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고 빠른 검거를 요청했습니다. 천안시가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는 적발 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이 발생한 부서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중징계가 요구되며 특히 팀장급 공무원이 적발될 경우 그 즉시 보직 해제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 최하 등급이 부여되고 복지포인트 미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3년간 제한을 받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극도의 부진으로 K리그2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천안시티FC가 코칭 스태프 개편을 통해 팀 분위기 쇄신에 나섭니다. 천안구단은 기존 18세 이하 팀의 조성용 감독과 신혜손 골키퍼 코치를 성인팀으로 불러 올리고 성인팀의 정성윤 골키퍼 코치를 18세 이하 팀으로 내려보내는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조성용 코치는 2022년 팀이 K3 리그에 참여할 당시 유소년 디렉터를 맡다가 성인팀 감독 대행으로서 팀을 이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 시절 광주 상무에서 김태현 감독과 함께 생활하기도 해 두 사람의 호흡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귀화 선수 1호 골키퍼 출신인 신희손 골키퍼 코치는 K리그의 전설급 골키퍼 출신으로 각급 연령별 대표팀과 K리그 다수 구단을 거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23년 프로 1년차 당시에도 긴급 소방수 역할로서 성인팀의 골키퍼 코치를 맡아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최근 불거졌던 관용 차량 사적 사용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천안TV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용 차량을 이용해 방문한 것은 부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행금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그간의 의정 활동 중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해 조례 재개정을 꼽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천안시의 인구가 드디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남도의 수부도시이기도 한 천안시는 그동안에도 쭉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여러 시설적 인프라 역시 발전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1000여 개가 넘는 기업들과 투자 협약을 맺고 15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으며 3만여 명이 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천안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로서 점점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와 도로 등 상당히 발달한 교통 인프라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GTX-C 노선 천안 연장까지 완료된다면 천안은 수도권과 다름이 없는 곳으로서 성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요소 외에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요소들도 있습니다. 천안의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낮아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바로잡는 게 필요합니다. 천안에서 나고 자라 기반을 이루고 정주하는 시민들이 더욱 많아져야만 100만 도시를 꿈꾸는 천안의 꿈도 더욱 빨리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천안시 인구는 1963년 시 승격 이후 무려 11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때 당시는 온 나라가 경제개발이라는 큰 목표 아래 움직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천안 시민들은 제2의 도약을 꿈꿉니다. 70만을 넘어 80만, 더 나아가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드는데 시민 모두가 함께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